오늘 준비한 내용은 1998년 안동에서 발생한 사건이에요. 한 평범한 여성이자 두 아이의 엄마의 실종부터 이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 이후에 이제 범인이 잡히거든요. 근데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 범인의 정체와 나이도 되게 충격적이었지만 아니 과거에 이런 짓들까지 했다고? 라는 2차 충격까지 왔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어쩌면 경찰도 그냥 우습게 넘겼을 수도 있는 설마 이런 애들이 그랬겠어?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용의선상에 올려둘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그 나이에는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범죄 전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거예요. 사건의 전말부터 범인들의 정체와 범행 전력, 그리고 한 사람을 그렇게 잔혹하게 살해하기까지의 동기와 과정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말할 수 없을 만큼 악한 놈들이라고 말을 하실 것 같아요. 준비한 내용 바로 전해드릴게요. 1998년 2월 18일 경북 안동 시내에 약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요. 보시면 선생님을 찾습니다라고 써 있죠. 안동의 한 여자 중학교 학생들인데 손에 피켓과 실종 전단지를 들고 선생님을 찾아달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이들이 찾던 사람은 이 학교의 음악 선생님이었던 34세 차 씨였습니다. 아이들 곁에는 동료 교사들, 차 씨의 가족들이 호소문을 돌리면서 차 씨를 찾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차 씨는 나흘 전인 2월 14일에 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어요. 이 행사를 마치고 그때 이후로 볼 수가 없었어요. 친구에게 이제 아이들을 맡겨뒀었는데 아이들을 데리러 차를 타고 나간 게 그녀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차 씨의 차는 발견이 됐는데요. 어디에서도 차 씨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던 중에 이 차 씨의 실종과는 전혀 상관없는 한 남성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는 거죠. 근데 이 신고를 계기로 사라진 차 씨의 행방이 밝혀지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깝게도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시신으로 발견되기까지 차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해된 건지, 범인은 누구인지, 경북 안동에서 벌어진 중학교 음악교사 실종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차 씨가 사라졌던 2월 14일은 근무하고 있었던 여자중학교 졸업식 날이 있었어요. 졸업식 행사 후에 이제 차 씨에게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서 아들 이제 둘을 친구 오 씨에게 맡깁니다. 졸업식이 끝나고 볼일까지 다 봤거든요. 바로 이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고마워, 나 이제 애들 데리러 갈게 라고 말을 해요. 그때가 저녁 6시쯤이었어요. 본인 차를 끌고 이제 오 씨의 집, 친구의 집으로 막 가고 있었는데 방금 했던 그 통화를 마지막으로 이 친구 오 씨가 더 이상 이 차 씨하고 연락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이들을 데리러 오지도 않습니다. 애들까지 맡겨놓고 말도 없이 막 연락이 안 되거나 약속을 어길 그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바로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고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해요. 일단 경찰에 신고를 받고 나서 이 차 씨의 차량 동선부터 조사를 했는데 다행히도 이 안동시 옥동에 있는 한 마을 입구에서 차 씨의 승용차를 발견하게 됩니다. 차를 발견했으니까 어딘가 근처에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차 상태가 너무 심각했던 거죠. 창문은 다 깨져 있었고요. 차에 핏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차 씨의 신발은 한 짝만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어요. 차 키는 차 안에 있었는데 다른 개인 소지품들은 없었습니다. 차 상태를 보면 교통사고가 난 것 같기도 해요. 문제는 이 차를 확인한 경찰도 처음에 그냥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그런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교통사고 나서 병원에 들렸다가 오겠지 이러면서 실종 수사를 안 한 거죠. 언젠간 돌아올 거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차 씨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아요. 정말 피가 나고 창문이 깨지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할 정도의 교통사고가 났었다면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거나 병원에 가거나 집에 사고가 났다라고 연락부터 하는 게 좀 일반적인 행동이라고 여겨지잖아요. 그 자리를 뜰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아이들이 걱정돼서라도 이제 엄마는 전화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당시에는 경찰이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뒤늦게 차 씨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실종 18시간 만에 수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어디에도 차 씨의 흔적이 없었어요. 승용차에서도 그 혈흔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범죄에 연루된 정황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애를 태우다가 가족들과 학생들이 직접 차 씨를 찾기 위해서 거리로 나섰던 거죠. 되게 추운 날이었거든요. 1000여 명의 학생들이 전단지를 나눠줬어요. 이렇게까지 여러 사람이 노력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차 씨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사건이 하나 발생하는데, 자, 여기서부터 잘 들어주세요. 차 씨가 실종되고 나서 지역이 되게 떠들썩하고 있을 때 이 경찰서에 폭행 사건에 대한 신고가 하나 들어온 거예요. 신고자는 폭행 피해자였던 17살 권군이었습니다. 동네 선배인 19살 이군 그리고 19살 권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조금 심각했나 봐요. 맞은 정도가. 이제 경찰이 이제 가해자 이 두 사람을 불러서 조사를 시작합니다. 근데 조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놈들 뭔가 좀 수상한데? 왜 자꾸 차씨 실종 사건이랑 연관이 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해자 17살 권군이 폭행을 당했던 시간이 차씨 실종 직전이기도 했고 폭행을 당한 장소가 차씨의 승용차가 발견된 곳이랑 되게 가까운 곳이었거든요. 우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장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건 조금 눈여겨볼 필요는 있죠. 특별히 수사를 하는 사람이라면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애들 둘이서 한 명을 때린 거잖아요. 그 사건이랑 한 여성의 실종 사건을 그냥 별개로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얘네들이 또래나 때리겠지. 뭐 그런 일에까지 연루됐겠어? 아예 연관성을 느끼거나 의심조차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의심스럽다라는 생각을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이 가해자들이 보통 애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미 폭행 전과가 있었고요. 나이에 비해서 범죄 경력도 되게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짓도 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이것도 의심일 뿐인 거지 어떤 연관이 있다라는 증거도 없었고 일단 이 둘도 우리는 아무 관련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경찰 입장에서도 그냥 이제 의심만 가지고 있는 상태로 폭행 조사를 끝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담당 경찰이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받고 나서 경북 의성으로 도망을 친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게 된 거죠. 왜 굳이 도망을? 왜 굳이 이런 짓까지 하지? 아무 짓도 안 했으면 그냥 사실 폭행 사건 처벌받고 끝나면 될 일이잖아요. 사실 경찰이 차씨 실종 사건을 가지고 이 두 사람을 계속해서 좀 강하게 추궁을 했었거든요. 범인이라면 어떤 심적 부담을 충분히 느끼고 도주를 계획했을 수도 있어요. 마음이 급하니까. 이런 행동을 의심했던 경찰이 이들이 분명히 차 씨의 실종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의성으로 도망을 쳤다고 했는데 이쪽으로 도주를 하려면 무조건 지나야 하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다 검문소를 설치를 했고요. 다행히 차를 타고 도주를 시도하던 이군과 권군 두 사람을 모두 잡을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고 이제 경찰 압박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들이 차 씨를 납치했고 살해한 것까지 인정을 해요. 그럼 대체 왜 차 씨를 살해했냐? 경찰이 물었는데 경찰도 황당할 정도의 대답을 합니다. 범행 동기가 차 씨가 운전하는 것 때문에 화가 났었다는 거예요. 앞에서 천천히 느리게 운전하면서 본인들 앞을 막았다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군과 권군 이 두 사람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차 씨 실종 당일에 있었던 일을 좀 전해드릴게요. 왜 살해까지 했는지. 이 사건이 1998년도 사건이라서 판결문을 따로 찾지는 못했고요. 언론에 공개되어 있는 사건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이 범인들 입에서 나온 이야기들의 이 사건의 전말을 좀 의존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 부분만 좀 감안을 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00%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쭉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범인들의 말만 들어보면 앞서 말씀드린 폭력 사건에 이어서 발생한 일종의 이거는 좀 화풀이 범죄거든요. 본인들이 뭔가로 되게 열받고 흥분된 상태에서 차 씨가 자신들의 신경을 거슬리게 만들었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고 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범행 과정을 또 끝까지 들어보시면 이거 진짜 단순히 화가 나서 저지른 범죄가 맞을까? 라는 의문이 잠깐 들기도 합니다. 19살 동갑 이군과 권군은 되게 어린 나이인데 이 보통 놈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잘한 폭력 절도 이런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군은 인신매매까지 했었던 전과 8범이었습니다. 19살의 인신매매 전과 8범. 권군은 절도 폭력 등 전과 4범이었어요. 범행 당시에는 이제 두 사람 다 출소한 지 한 6개월 정도 된 시기였고요. 특별히 하는 일 없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열받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는 거예요. 후배인 17살 권군, 아까 그 폭력사건 신고했던 이 권군이 이군의 여자친구를 만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당연히 열받겠죠? 근데 이 두 사람이 2월 14일 오후에 권군을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곳으로 불러냅니다. 거기서 진짜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권군을 때리기 시작해요.
이후에는 이제 맞아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권군을 거기다 그냥 버려두고 본인들 차를 타고 떠난 거예요. 근데 실컷 응징을 하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이제 그때 시각이 오후 한 6시가 좀 넘은 시각이었는데 딱 이 두 사람 차 앞으로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요. 근데 이 차가 아이들을 데리러 가던 차 씨의 차였던 거죠. 뭔가 되게 급하고 잔뜩 흥분 상태였다는 이 두 범인이 봤을 때는 앞차가 너무 느렸다는 거예요. 앞지르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길이 되게 농로처럼 좁은 길이었거든요. 차 씨의 차를 이렇게 앞지르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차 씨가 멈춰서 길을 비켜줄 수도 없는 상태였어요. 길 옆이 다 논밭이고 차를 가장자리에다 바짝 붙여도 동시에 두 대가 지나갈 수 없는 폭이 되게 좁은 길이었거든요. 뒤에서 열받은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클락션 울리고 막 빵빵 누르고 창문 밖으로 고개 내밀어서 빨리 안 가 이러면서 욕하고 이런 거겠죠. 막 욕설을 하면서 차 씨에게 비키라고 했는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과연 차 씨가 그렇게 느리게 갔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거든요. 여자 혼자 가고 있고 뒤에서 남자 둘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을 하고 있고 주변엔 차들이 없고 그럼 본인도 무서워서 어떻게든 최대한 빠르게 가려고 노력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시비 붙어서 좋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계속해서 차 씨의 차를 쫓아갑니다. 그렇게 1km 정도 더 가다 보니까 이제 길이 조금 넓어져요. 근데 뒤에서 이때다 싶어서 속도를 확 내서 차 씨의 차를 확 추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차로 차 씨의 승용차를 가로막습니다. 본인들 말로는 앞에서 막 굼뜨게 짜증나게 하니까 처음에는 그냥 누군지 얼굴만 보자는 생각으로 차 씨의 차를 세웠대요. 근데 이 차 안에 여자 혼자 타고 있는 걸 보고 해서는 안 될 생각까지 하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 막 욕설을 퍼붓다가 차에서 억지로 끌어내렸고요. 엄청 때렸어요. 19살 남자 둘이서 때리는데 그것도 전과 12범들이 어떻게 반항을 끝까지 할 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차 씨를 자신들의 차 뒷좌석에 태우더니 인적도문 공터로 데리고 가서 여기서 성폭행을 합니다. 앞에서 느리게 가는 게 열받았다는 놈들이 이 짓까지 한 거예요. 그리고 무려 8시간 동안 차 씨를 끌고 다니면서 폭행을 반복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 씨를 어떻게 할지 두 사람이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이미 별의별 나쁜 짓을 차 씨에게 다 했잖아요. 그냥 풀어주면 무조건 신고를 할 텐데 결국에는 살해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범행 중에 둘이서 이제 서로의 이름을 막 부른 적도 있었거든요. 이 씨하고 권 씨가. 이걸 차 씨가 들었겠죠. 자신들의 신분이 차 씨에게 노출이 됐기 때문에 풀어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런 생각을 차 씨가 눈치를 챈 거예요. 막 극도의 공포에 떨면서 울고 애원을 했대요. 너무 마음이 아픈데 우리 애들이 지금 나 기다리고 있다. 제발 살려달라. 근데 소용이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중앙고속도로 낙동대교 위에 차를 세웠고요.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평소 가지고 다니는 흉기로 차 씨의 배와 가슴을 여러 번 공격해요. 그리고는 20m 아래 낙동강으로 던져버립니다. 칼로 공격당한 것 때문에 사망을 했는지 아니면 칼로 공격당한 후에 낙동강에 빠진 것 때문에 사망을 한 건지 사망 원인은 정확하게 공개되진 않았는데 여러 번 공격을 당해서 출혈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 물에 빠지기까지 했으니까 이게 뭐 공격에 의한 충격 때문이든 추락의 충격 때문이든 출혈 때문이든 물 때문이든 안 좋은 상황에서 장시간 방치된 게 원인이겠죠. 두 사람은 이후에 사건 현장을 조작하기로 합니다. 차 씨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수건으로 차 안을 싹 다 닦아서 본인들 지문을 없애요. 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을 하기 위해서 차 유리를 일부러 돌로 깬 거예요. 경찰은 또 이걸 덥석 문 거죠. 현장을 꾸며놓고는 친구 집에 놀러가서 차 씨 가방, 개인 소지품 이런 거 다 태워버렸고요. 피 묻어있는 옷들도 다 세탁을 합니다. 범행 도구는 나중에 이 친구 집에서 발견이 되면서 증거물로 압수가 돼요.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고 나서 바로 차 씨를 찾기 위한 수색이 시작이 됐고요. 그날 오후에 이 낙동대교 하류 2km 지점에서 차 씨가 너무나도 참혹한 시신의 상태로 발견이 됩니다. 시신이 인양되는 모습을 이 가족들이 현장에서 다 지켜봤다고 해요. 이 심정을 누가 헤아릴 수 있겠어요. 아주 그냥 징역 256년씩 때렸으면 좋겠는데 이 두 사람에 대한 형량은 공개되지가 않았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 있으시면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건 이후로 이 두 사람의 근황도 알려진 게 없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사건들 형량을 좀 찾아보면 징역 20년에서 무기징역 사이가 나온 경우가 많은데 두 사람도 뭐 비슷한 형량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무기징역을 받았어도 교도소 안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면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본인들은 뭐 20년 남짓 살다 나와도 젊으니까 새로 시작할 수 있겠지만 남겨진 자녀들, 갑자기 엄마를 잃은 자녀들과 가족들 인생은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살인 범행의 어떤 동기에는 다양한 게 있어요. 본인 기분 나쁠 때 빨리 안 간다고 길 안 비켜준다는 이유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도무지 이해해 보려고 해도 되지 않는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이후에 차 씨를 성폭행까지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진짜 이게 단순히 열받아서 했던 범행이 맞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살면서 진짜 하나 갖기도 어려운 전과를 19살이 그것도 인신매매 포함해서 둘이 합쳐 12개나 가지고 있었다는 거. 한 사람을 납치하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살인하고 시신 유기까지 하고 은폐까지 했던 걸 보면 지금 뭐 소식을 알 수는 없지만 부디 감옥 안에 있길 바라야죠. 어떻게 살고 있을지 의문을 던져볼 수는 있겠지만 교도소 안에서든 밖에서든 온전히 보통 사람과 같은 삶을 산다는 건 이미 그들에게 불가능해 보입니다. 너무나도 평범하지만 조금은 특별했던 어느 날 졸업식을 마치고 아이들 둘을 데리러 가던 길이었을 텐데 그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그리고 퇴근한 엄마를 기다리면서 앞으로 자신들에게 어떤 시간들이 펼쳐질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범행 과정과 계획, 그 이후의 은폐도 너무나 괘씸하지만 한 가정을 지들이 뭔데 아무런 예고도 없이 폭파시켜 버렸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들이 세상 밖으로 나올 이유는 없죠.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사건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